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회장입니다. 이제 또 일요일 오전 시간이 다가왔어요. 날은 흐릿합니다. 비도 오는 데도 있고 하는데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어제 그 밤늦게 저녁 방송 듣다가 TV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제 보니까 한일전이 또 열렸어요. 축구가. 이 축구 한일전 보니까 상당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우리가 좀 밀리더라고요. 일본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2분 만에. 좀 밀리는 듯 하더니, 그래도 우리 태극전사들 상당히 열심히 뛰고, 하여튼 전략적인 그런 경기를 보여준 덕분에 또 후반전에 한 골 넣고, 전반전에도 한 골 넣고, 또 후반전에도 또 한 골 넣었더라고요. 전반전에는 뭐 헤딩슛으로 넣는 것 같은데, 하여튼 멋있었어요. 요즘 축구 선수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옛날 선수들보다도 훨씬 기량도 좋고, 체력도 좋고, 하여튼 전략적인 그런 경기 운영하는 모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점점점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시안게임 3연패, 아시안게임 3연패 했습니다. 일본 선수들도 잘하는데, 일본 선수들도 완전 죽을 맛일 거예요. 한국한테 저렇게 자꾸 밀려버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한일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다들 TV 앞으로 모였을 겁니다. 하여튼 어제 밤늦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접했고 또 이제 삼성 우리도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해야겠죠. 요즘 그 IT 시장에 많은 그 관심이 많은 분들이 좀 많아요.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 8월부터 중국이 그 게르마늄하고 그 갈륨이죠. 이 수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게르마늄, 갈륨. 그 미국이 주도로 그 하는 그 대중국 반도체 압박에 대한 저항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다행스럽게 국내 반도체 강자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런데 여기서 일단 한숨을 돌리는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중국이 굳이 게르마늄과 갈륨을 통제 품목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왜 하필이면 게르마늄과 갈륨이냐? 이 게르마늄하고 갈륨은 반도체 공정 어디에 쓰이고 공급망은 어떻게 형성됐기에 이번 규제의 국내 업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게르마늄과 갈륨의 쓰임새를 알아보면서 당장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그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2019년 그 갑작스런 일본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이 PTSD로 이제 봐주면 좋지 않겠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게르마늄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게르마늄 건강팔찌 아니에요? 건강팔찌. 일단 우리 건강팔찌로 익숙한데 이 저마늄이라고 합니다. 저마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 메모리나 파운드리 칩 등 여러 영역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소재라네요. 특히 그 화학 원소인 실리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실리콘 저마늄의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에 파운드리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의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GAA는 신개념 반도체 연산장치 구조인데 이전 세대의 핀팻의 구조에서는 데이터 연산에 필요한 그 전화 알갱이가 이동화면이 3면이었어요. 3면이었는데 G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다르겠죠. 하여튼 마치 핫도그 밀가루가 소세지를 감싸듯이 정보 이동을 제어하는 그런 게이트가 그 통로 전면을 감싸는 거예요. 통로 전면을 이렇게 감싸더라. 감싸죠. 그래서 이동 면적 자체를 늘리는 컨셉이고 그림에 쉽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GA에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가장 처음으로 3나노 파운드리를 양산하면서 이 구조를 이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 GA의 공정에서 게르마늄이 결합된 SiGe라는 그런 물질이 쓰여요. 이 공정을 보니까 먼저 채널 역할을 하는 실리콘하고 SiG를 겹겹이 순서대로 쌓더라고요. 쌓아가지고 그 에피택시라는 그런 방법이란가 봐요. 에피택시. 그래서 SiG층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이제 겹겹이 이제 성장시켜서 이제 쌓는 방법인데, 이 겹겹이 쌓여 있는 SiG층들을 휙 제거한다. 그리고 실리콘 층 사이에 생긴 그 공간에 전하 알갱이를 채널로 확 끌어당기는 그런 유전막과 실리콘 산화막을 채워가지고 GA의 구조를 이제 완성을 한다. 뭐 그런 겁니다. 좀 복잡하지 하더라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처음 보면은 좀 생소합니다. 이해가 안 가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GA 구조에서 SiG는 홀연히 사라지죠. 그래서 GA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위대한 조연 역할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특히 SiG 그 증착막을 위쪽으로 성장시켜서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니까 실리콘하고 저마늄 두 소재의 그 원자 간격이 상당히 유사해서 케미가 찰떡궁합이다 그럽니다. 당분간은 대체제를 찾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고, GA 공정용 SiG에서 실리콘하고 저마늄의 구성 보면은 약 8대2 수준이라고 하죠. 그 저마늄 그 비율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거는 대체제가 많지 않고 필수 요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D램에서도 SiG는 중요해요. 트랜지스트를 거친 전하 알갱이들을 저장해 놓는 그 커패시티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훌륭하게 한답니다. 이른바 셀프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커패시터 가장 그 위쪽에 전하를 끌어당기는 그 상부 전극 이 역할로 지라 티타늄이라는 소재를 쌓고 이 위에 SiG를 두껍게 이제 증착을 한답니다. 증착을 하고 상부 전극을 20나노미터 두께로 쌓는다면은 보통 SiG는 300에서 500나노 두께로 쌓아 올린다고 하네요. 쌓아 올리고 SiG층은 카패시터 위에서 금속 배선을 놓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컨택 공정에서 그 얇고 유약한 상부 전극층이 깨질 것을 대비해서 놓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 방패는 원래 폴리실리콘이라는 물질로 만들었는데 그 SiG를 증착할 때 쓰이는 열이 이 폴리실리콘 대비 훨씬 적게 쓰여서 이 공정 중에 이 D램 커패시티의 여러 특성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SiG 그 셀프레이트는 20나노급 D램부터 꾸준히 쓰이고 지금까지도 D램 그 공정이 상당한 중요한 물질이고요. 분류되고 셀플레이트를 구성하는 그 SiG는 G에서 저마늄의 비율이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공정에서 SiG를 증착하는 장비는 우리나라 장비 업체죠. 유진테크가 가장 세계적으로 잘 만든다, 잘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재밌네요. 트랜지스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그는 소스하고 이 드레인을 SiG로 만들기도 한다네요. 그 저마늄은 실리콘보다 원자 알갱이가 덩치가 커서 그렇다는 거예요. SiG로 만든 소스와 드레인은 양쪽에서 실리콘으로 된 전하 이동 통로인 그 채널을 이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채널을 압박을 한다. 이건 마치 물이 흐르는 호스를 살짝 막으면은 그 호스 안쪽에 이제 압력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과 비슷하다는데 호스 안쪽 물이 더 빠르게 흘러간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트랜지스터 특히 채널 내 그 전공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은 트랜지스터 자리에서 실리콘을 파내고 이 자리에 SiG를 묻어버리는 개념이라는데 이걸 임베디드 SiG라고 한다. 한마디로 칩의 빠른 연산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하네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게르마늄 효능이 어떤가? 그 쓰임새가 뭐 다양하고 뭐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그 중국 규제 이후 지금까지
국내 반도체 업체의 그 업계가 큰 사달이 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언론사에서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중국이 SIG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통상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SIG를 실리콘이 아니라 실레인이에요. 실레인하고 저마늄의 가공품인 그 저메인을 결합을 만드는데 이 저메인이 규제 대상이 아니고 그 저메인의 원료인 이산화게르마늄은 중국 규제 품목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북미 지역의 대체 공급망이 잘 형성돼 있어서 뭐 수급이나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중론이고 참고로 이 저메인은 프랑스 소재 회사의 그 에어리퀴드의 한국 거점에서도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다른 규제 품목인 갈륨은 반도체 공정에서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소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이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25년부터 지라갈륨 기반의 전력 반도체 생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TSMC도 비교적 최근인 20년에 갈륨 전력 반도체 생산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륨 반도체의 경우 아직 시장이 완전하게 개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공급량이 미비하지만은 훗날 시장이 확대된다면은 중국의 원료 공급망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또 발광 다이오드 이 소자 분야에서 이 갈륨 공급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 LED 소재 업체죠. 서울반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하지만 이 회사는 최근에 열린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회사가 그 제조에 쓰이는 그 트리메탈 갈륨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소재 재고도 1년치를 확보했다 밝히면서 올해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면은 도대체 왜 중국은 당장 반도체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그런 소재 규제를 시작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그 zet번치가 아니냐 뭐 그렇게 하는데 원료에 강한 우리는 이런 카드로 3나노까지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서서히 이제 보여준 뒤에 조금씩 강도를 올려나가면서 핵심 원료 규제를 꺼내들지 않겠냐 하는 업계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갈륨 전력 반도체의 경우 첨단 공정이 막혀버린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인 수출 규제로 이 글로벌 공급망을 막아놓고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도 엿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갈륨과 저마늄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원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반도체 식각 장비를 세정할 때 쓰이는 그 헬륨의 중요한 공급원이기도 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장 반발로 노광 장비 필수 소재였던 네온가스 가격이 폭등했을 때 당시 몇 안 되는 대안 역시가 중국 업체들이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 중국이 날릴 야심찬 그 카운터 펀치 대비해서 섬세한 반도체 소재랑 부품 그리고 장비 체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2019년 일본 정부가 그 EUV 포토레지스트하고 불화수소하고 브라폴리이미드 단 3개의 그 소재로 그 한국 반도체 업계를 한순간에 패닉으로 그 빠뜨렸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반도체 소재, 부품, 이 장비 이 체크 철저히 해야 한다.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세요.